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생각과 감정, 상상력과 믿음을 삶에 연결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안내했던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정립 중인 믿음과 현실의 관계가 100년 전에 쓰인 믿음과 현실의 관계에 관한 책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으로 살아라. 주누비에브 베런드 지음, 박수민 옮김, 노들 출판. 제1장.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삶을 사랑하라. 스승, 오늘 아침 수업은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이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한 번이라도 삶의 참된 정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삶을 즐기게 됩니다. 제자, 바로 그 점입니다. 저는 누구든 삶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 삶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정신보다는 죽음의 정신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자신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원하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승, 물론 그것은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죽은 자들과도 같습니다. 이제 삶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쉽고도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책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그 작품을 낳은 정신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감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탄생시킨 생각과 감정의 세계를 함께 느끼는 일입니다. 제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정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본질과 먼저 연결된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 저는 집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아직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더라도 사람은 그 행복한 삶의 상태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스승, 당신이 원하는 것의 본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지닌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가장 근원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집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이군요. 제자, 네, 시골에 있는 집을 원해요. 아주 큰 집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방을 다 쓰며 살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집이면 됩니다. 스승, 그 집은 곧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제자, 네, 물론이죠. 스승, 내가 이렇게 묻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집이라고 해서 언제나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천막이라도 가정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가정의 본질은 보호와 안식, 그리고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 상태를 마음속에서 느껴보십시오.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 그리고 자유로운 기쁨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자신이 이미 그런 삶과 하나 되어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태를 현실로 만들어줄 길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당신 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자,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생각을 한꺼번에 뒤섞어 놓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한 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곧바로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기보다 먼저 그것이 가진 본래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승, 물론입니다. 다른 생각을 들여놓기 전에 하나의 생각을 먼저 마음속에 단단히 심어두어야 합니다. 보호와 안식처, 안전과 자유의 느낌에 진정으로 조율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속으로 당신의 집을 짓고 그 안에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속에 선명한 장면을 그리는 것이야말로 창조적 에너지가 원하는 형태로 흘러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속 그림을 만들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린 장면은 아직 형태를 갖지 않은 생각과 에너지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틀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방갈로일 수도 있습니다. 2층 집일 수도 있습니다. 벽돌집일 수도 있고 돌집이나 목조 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방의 수나 문, 창문, 벽난로 등의 구성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먼저 마음속에서 당신의 집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 그림이 완전히 완성되고 그 모든 것이 이미 지금 당신의 것이라는 느낌이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당신의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자, 하지만 제게는 알맞은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가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는 남자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알고 지내는 사람도 2명뿐인데 솔직히 그 2사람 모두 제가 꿈꾸는 삶을 함께할 상대는 아닙니다. 스승, 당신이 말한 그런 사정은 이 문제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마음속에 분명히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에 전기를 쓰고 싶을 때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전등도 있고 난방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선풍기도 있으며 다리미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당신이 쓰고 싶은 어떤 것이든 이미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움직이는 힘도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 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2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알아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행동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바람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힘이 그 다음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당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진정한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순간 필요한 일들은 하나씩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파티에 가거나 친구들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건가요? 사실 저는 가끔 집에 있는 편이 훨씬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그곳에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부러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곤 해요. 스승, 그런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깨어난 힘은 결국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때 우리가 시카고의
메디나 애슬레틱 클럽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지금 당신과 거의 같은 고민으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세인트루크 병원 출신의 정식 간호사였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에 지쳐 있었고 가정과 남편, 아이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와 10번에서 12번쯤 개인 면담과 수업을 마친 뒤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아파트를 나서며 이제 더 이상 나를 만나러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접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42층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녀의 말로는 크고 깊은 평안과 만족의 물결이 자신을 덮쳐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랑과 보호의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4층에 멈추었을 때 몹시 아파 보이는 한 젊은 남자가 탔습니다. 그는 곧바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역시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기사도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기사는 함께 그 남자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 의사는 간호사가 정확히 올바른 처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쯤 뒤 그 남자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그 의사는 자신이 고른 간호사를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신을 엘리베이터에서 도와준 바로 그 간호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그녀가 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그 환자와 간호사는 결혼했습니다. 제자, 그 여자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네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엘리베이터를 탔으니까요. 제게는 마치 경품 추첨에서 행운의 번호를 뽑은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누군가는 늘 당첨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무슨 확실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스승, 사실 간호사의 이야기와 경품 추천은 전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간호사가 경험한 일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믿음을 선택했고 자신의 내면을 더 큰 생명의 힘과 연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든 생명이라 부르든 우주를 움직이는 창조의 원리와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고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과 필요한 것은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 스승인 토머스 트로워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녀는 스스로 원인이 되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다리미를 사용하기 위해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흐르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기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창조의 원리와 연결될 때도 같은 법칙이 작용합니다. 전기회로에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듯 창조적 생명의 원리와 연결되면 그 힘 역시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제자,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금 들려주신 이야기는 여전히 제게는 매우 극적이고도 특별한 경우처럼 느껴집니다. 스승, 그것은 아직 마음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내면에 있는 창조적인 생명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힘보다도 오래된 의심과 편견을 먼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의 원리를 완벽하게 몰라도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흐르고 기계는 움직입니다. 우리가 전기에 대해 아는 것은 결국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통해 얻은 경험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모든 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고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자, 그 간호사는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게 된 사람과 정말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나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가정과 아이들도 갖게 되었나요? 스승, 그 부부는 지금도 여러 해 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집을 마련했고 새 아이도 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 안에 살아있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생명 안에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응답하여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스승 토머스 트로워드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원리이며 내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나의 마음은 신성한 창조가 시작되는 중심이다. 그 창조의 힘은 언제나 더 풍요롭고 더 큰 삶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이 힘은 내 안에서도 똑같이 작용하며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 원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애써 해결하려 하기보다 자신 안에 있는 더 큰 생명의 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갈지는 그 생명의 흐름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은 끊임없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반복할지, 어떤 감정을 키워갈지 늘 신중해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결국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예외 없이 작용합니다. 제자, 예를 들어 제게 꼭 맞는 배우자가 제 삶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나 혹은 제가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스승, 바깥의 조건들 속에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당신 안에 있는 확실한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당신은 가까움을 느낍니다.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사방에서 사랑의 영향이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큰 생명의 힘을 꾸준히 바라보며 그 힘이 자신의 삶을 통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당신의 삶 속에서 생명의 창조적인 힘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 그리고 기대의 마음가짐이 삶의 모든 기쁨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당신은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이미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빛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빛이 있는 곳마다 이미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 그러면 제가 사랑받고 있고 삶이 나를 보호하고
돌봐준다는 감각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런 따뜻함과 안정감을 가진 사람을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뜻인가요? 스승, 그렇습니다. 집과 가정을 위해서는 보호와 안식처, 그리고 완전한 조화를 느끼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는 사랑과 기쁨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느낌은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상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